탄소 중립을 추진하면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불편과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탄소 중립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친환경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약 1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프랑스 국민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운전자는 사고를 대비해 노란 형광조끼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수많은 시민이 이 노란 조끼를 입고 프랑스 전역에서 유류세 인상에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입니다.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했으나 점차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크게 형성됐습니다. 에어컨이 대중화된 사회에서 여름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 전기요금이 폭증할 수 있는데 누진제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의 표면에는 누진제가 있었지만 불만의 근원에는 전기료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론에 의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로 요율이 올라가는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는 탄소 감축을 추진할 때의 전형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에너지 전환이고 이 중 에너지 전환은 석탄과 같은 값싼 에너지원에서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 혹은 천연가스로 교체함을 의미합니다. 에너지원뿐 아니라 발전시설과 송배전망도 바꿔야 합니다. 이 또한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폭적인 탈탄소화 시작의 첫 번째 열쇠로 탄소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꼽습니다. 탄소 감축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다면 윤리의식만으로 그것을 추구할 주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탄소 배출이 많은 연료를 사용할 때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 부과로 수요를 줄이려고 했던 것도 결국 같은 전략으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하고자 한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과 함께 전기요금은 항상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2021년 초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이슈였습니다. 특히 2021년은 석유, 석탄, 가스 등 모든 연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상 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중 전기요금은 끝내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좁은 국토 때문에 본격적 에너지 전환 시 에너지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량도 충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0년의 단기적 기간에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탄소 중립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대중이 겪을 불편과 불만이며 성공의 관건은 그로 인한 반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증가할 에너지 비용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분담할지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